자, 지난 시간 경기 변동까지 봤는데, 따로 프린트 있죠, 프린트. 프린트 보충 자료 보시면 한 7문제가 나와요. 보충 자료. 그럼 보충 자료에서 경기 변동 문제 1번하고 2번 두 문제만 볼게요. 두 문제. 자, 1번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기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저점에서 정점, 요까지가 후퇴를 말해요, 회복을 말해요? 저점에서 정점은 회복이죠, 회복. 따라서 이제 회복에 이르는 기간은 짧다가 아니고 길죠, 장기간. 길다, 장기간이고, 정점에서 저점은 주로 이제 후퇴 국면이죠. 수축 국면입니다. 얘는 짧다고 했죠. 단어가 서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자, 회복은 길고 후퇴는 짧다. 틀렸습니다. 자, 얘는 이제 그대로 기출문장을 옮겨왔어요. 기출문장이었습니다. 2번, 모든 부동산이 안정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자, 이거 조금 이상하죠. 안정시장은 모든 국면에는 존재해요. 그러나 모든 부동산은 틀렸습니다. 안정시장 기억납니까?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이 점포 있죠.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모든 자가 틀렸죠. 바로 불황에 강한 부동산.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안정시장에 존재합니다. 모든 틀렸고 불황에 강한 부동산입니다. 틀렸고. 3번요. 거미집 모형의 안정조건, 즉 수렴형은 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죠? 기울기는 수기보다 공기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4번요.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공용보다 더 강하다. 단어가 바뀌었죠. 상업용, 공업용이 주거용보다 더 강하다고 했죠.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5번요. 하향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자, 상도, 하수. 하수 하니까 매도자가 아니고 매수자를 중시하죠. 매수자. 틀렸습니다. 옳은 정답 3번이 되고요. 다음에 문제 2번. 거미집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괄호 기출 19회 때 문제입니다. 19회 때. 1번. 가격에 대해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답이 나왔네. 이러면 수렴형이죠. 새로운 개념으로 수렴한다. 바로 정답 1번이죠. 자, 그러면요. 자, 이런 문제 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있잖아요. 원래 시험을 치르다 보면 학교는 40문제입니까? 40문제. 그러면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그러면 총 40문제 가운데 1번 정답 몇 개? 8문제. 2번 정답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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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맞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19회 때 문제 2번은 정답이 1번 나왔잖아요. 확실하죠? 나머지 보지 마세요. 예, 보지 마세요. 내 경험상 틀림없이 1번과 2번이 정답이면요. 틀림없이 얘가 정답인데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읽을만큼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전교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 시험 치다 보면. 그러니까 1번, 2번 정답이 16개 나와요. 16개. 그러니까 약 40%, 40%. 이것이 틀림없다면 나머지는 안 보는 게 약이 돼요. 괜히 성격이 꼼꼼분이 서가지고 또 읽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읽어요. 환장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다 풀고 나면 시간이 모자라. 답안 맞긴 하는데 땡 종이 쳐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적어도 1번, 2번만큼은요. 딱 나오는 순간 몸에 딱 배기도록 정답 체크하고 나머지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예. 이런 경험도 쌓아야 됩니다. 정답 1번. 자, 틀린 거 봅니다. 2번. 가격에 대해 수탄과 공탄이 같으면 뭐라고 했죠? 순환형.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나왔던 문제잖아. 네. 그래서 이탈, 발산 틀렸고 순환한다 틀렸죠. 3번.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이 아니고 동학적이죠. 동태적으로 설명하죠. 여러 해를 분석합니다. 틀렸고. 4번, 5번 묶어주고요.
자, 기출문장 여기 나오잖아. 예. 가격이 변해도 수요는요, 일정 기간 후가 아니고 적각 변하죠. 틀렸고. 5번.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요, 적각이 아니고 일정 기간 후에 변하잖아요. 4번, 5번도 서로 단어가 바뀌었죠. 예. 정답 1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까지 보충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보겠습니다. 요약집 먼저 볼게요. 요약집. 자, 요약집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그러면 따로 체크합니다. 어디가 중요한지 별표부터 먼저 체크할게요. 69페이지 보시면 자, 맨 밑에 괄호 2번 부동산 시장 괄호 현실 시장 찾습니까? 괄호 2번. 여기다가 별표 2개. 별표 2개 하시고. 두 장 넘어가요. 72페이지. 72페이지. 네모 5번 주택의 예고 과정이 있죠. 여기다가 별표 1개 하시고. 근데 주택 예고 과정은 제가 학자마다 다른데 되게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시장에도 넣기도 하지만은요. 저의 경우는 이제 주택 예고 과정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계되기 때문에 정책으로 포함시켜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예고 과정은 정책으로서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자, 별표 1개 했고 한 장 넘어갑니다. 74페이지. 네모 6번. 정보의 효율성이 있죠. 네모 6번 앞에다가 별표 2개. 별표 2개. 자, 그러면 결국 부동산 시장은 자, 앞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별표 2개 있잖아. 요거하고 효율적 시장 별표 2개. 요거밖에 없어요. 시장은요. 시장의 특성 아니면 효율적 시장을 묻더라.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68페이지. 68페이지. 네모 1번. 부동산 시장의 의의가 나와요. 뭐, 가로 1번, 2번, 3번 쭉 있잖아요.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X하고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다만, 참고로, 네모 1번. 부동산 시장에다가 단어 몇 개만 적어줘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장소가 X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제목에다 이런 단어 마시면 돼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입니다.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이죠. 이를 똑같은 말로 부분시장 이렇게 불러요. 부분시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불완전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등을 떠올리시고 아래 문장은요. 그냥 X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네모 2번 넘어가죠. 자, 네모 2번은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또는 불완전 시장의 특성을 비교합니다. 괄호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기준적이죠.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완전 시장의 조건은요. 자, 1번에서 4번까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동자, 다정, 이렇게 암기했죠. 자, 2번 보게 되면 동질성. 자는요, 3번이죠.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가 나와요. 다음에 다정. 다는요, 1번.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정. 완전한 정보죠. 정보의 완전성입니다. 동자, 다정. 그래서 동자, 다정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요. 부동산은 이 네 가지가 전부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니까 거래 2번 내려가요. 별표 2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그동안에 14번 나와서
엄청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항목이 이제 1번부터 10번, 11번까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항목을 그냥 읽을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뭐냐? 근거. 이때 근거는요. 부동산 특성, 부부연계 있죠. 부부연계.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자, 1번. 부동산 시장은 자, 소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합니다. 얘는 어떤 특성 때문일까요? 자, 적어줍니다. 고가성. 부동산은 몇 억씩 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가성 때문에 소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동질성이 없다. 당연히 개별성이죠. 개별성. 3번, 국지적 시장 밑줄. 적어드렸죠. 얘는 바로 지역적 시장이고 똑같은 말로 부분 시장. 우리 시험은요, 둘 다 단어가 잘 나와요. 얘는 어떤 특성 때문이죠? 부동성. 예.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생기더라. 부동성 때문에 부분 시장이 됩니다. 4번요. 거래의 비공개성, 비동그라미. 6번 내려가요. 상품의 비표준화성, 비동그라미. 7번 시장의 비조직성, 비동그라미. 비가 나왔네. 비가 나면 무엇 때문에? 개별성. 개별성 특성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표준화가 어렵고 조직화가 어렵다. 비가 나타납니다. 5번요.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도 존재한다. 이건 뭘 말하죠? 다 아는 거잖아. 상, 도, 하, 수. 안겠죠? 따라서 시장이 상향 시장이면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하향 시장이면 매수자를 중시한다. 얘는 바로 상도 하수를 말해요. 7번.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특히 공급 조절에 문제가 있죠. 뭐 때문에?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니까. 얘는 바로 부정성이죠.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9번요. 매매의 장기성이다. 얘는 무엇 때문이죠? 두 가지죠. 바로 고가성하고 영속성 때문이죠.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고가성.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매매의 장기성. 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장기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이죠. 따라서 고가성과 영속성 때문에 나타납니다. 10번요. 융자 관습이 있다. 융자에다가 적어줄까요? 자금의 유용성 적어주고. 자금의 유용성이다. 부동산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대출이 필요하죠. 융자. 자, 얘는 무엇 때문이죠? 이유가 고가성. 고가성.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은행의 융자를 받잖아요. 다음에 11번. 많은 법적 규제를 받더라. 어떤 이유 때문이죠? 부정성이죠. 부정성. 토지는 절대 정가 못 시키니까. 토지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바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11번까지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12번 항목 하나만 더 적어줘요. 12번. 부동산 시장은 특히 외부 효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외부 효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로 부동성하고요. 인접성이죠.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들. 여기서 생각보다 지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70페이지. 네모 3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 기능은요. 딸랑 2번 나왔어요.
자, 기능은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자고가 정량, 자고가 정량. 그래서 자, 1번이죠. 자원 배분 기능. 그 다음에 고 하게 되면 3번 교환 기능이죠. 교환 기능. 자고 가. 가는요 6번이죠. 가격 창조 기능. 가격 창조. 그 다음에 정량. 정은요 5번이죠. 정보 제공 기능. 자, 양은요 2번이죠.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자고가 정량 5가지가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삭제하시면 되겠죠. 이상 5가지로 정리했고. 그러면 이제 유의할 점은요. 6번 보게 되면 가격 창조 기능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6번 가격 창조 기능인데 유의할 점은요. 옆에다 적어줍니다. 가격 창조 기능이지. 또 어떤 지문들은요. 가격 창조 기능을 싹 바꿔서요. 수급 창조 기능이라는 단어를 넣거든요. 수요 공급 창조 기능이다. 이러면 얘가 틀린 말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 수요와 공급 조절은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입니다.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다음에 가로 2번 가격의 창조 기능 박스 그래프는요. 정규시간 설명드렸고 이런 그래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네모 4번 내려가죠. 자, 시장 균형의 장기 단기 분석이다. 장기 단기다. 자, 그러면요. 1번 단기와 장기가 나와요. 그러면 단기는 다른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짧은 기간이 단기가 되고요. 2번 장기는요. 다른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장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자 1번 단기, 단기에다가 화살표 적어줘요. 단기에다가 화살표 적어주고요. 바로 준지대. 단기는 준지대를 말이에요. 참고로 준지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약집이 있죠. 요약집. 95페이지예요. 95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준지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참고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기계나 생산설비죠. 이들이 얻는 단기에만 발생하는 초과인을 말해요. 준지대는 반드시 단기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기 개념에서는 단기하게 되면 준지대를 돌리시면 되고 다음에 가로 2번 단기와 장기 균형이 있죠. 가로 2번 단기 장기 균형 여기다가 화살표 하시고요. 얘는 바로 지역지구지 효과입니다. 지역지구제의 효과이다. 요약집은 111페이지예요. 여기서 지역지의 효과가 바로 단기와 장기 균형이 나오거든요. 얘는 제가 누차 계속 반복시켜 안겨드렸는데 그 지역지구제에서 기억납니까? 지역지구제가 지정이 되면 동네가 좋아지잖아. 그러면 동네가 좋아지면 인구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장기가 되고 수요는 단기가 되고요. 이때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하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건축비가 일정하다, 비용 일정 산업. 건축비가 상승한다, 비용 증가 산업. 건축비가 하락한다, 비용 감소 산업. 이럴 때마다 이제 주택 가격과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한 것이 바로 단기와 장기 균형입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 균형은 지역지구의 효과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네모 5번 주택의 예고과정 별표 한기되어 있죠. 얘도 중요합니다. 자, 주택의 예고과정과 주거분리 내용 볼까요? 가로 1번 주택의 예고과정은 첫 줄 밑줄 하세요.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의 이동관계를 예고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종류가 두 가지 있죠. 1번, 2번. 1번 하향여과, 2번 상향여과. 자, 1번 하향여과는 동네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나빠진 거죠. 나빠진 거니까 자, 첫 줄 땡땡 끝에 보시면 동네가 나빠지니까 주로 미션입니다. 저소득층이 입주 밑줄. 이러니까 동네가 나빠지는 경우잖아요. 다음에 2번 상향연은 동네가 좋아진 거죠. 예를 들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이니까 나쁜 동네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 문장 보시면 땡땡 뒤에 보시면 주로 고소득층 입주 밑줄. 이런 경우는 상향여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번은 X 되어 있죠. 3번은 X 읽을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는 개념은 지문 잘 나옵니다. 주거분리가 뭐냐? 첫 줄. 주거분리란 밑줄 하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밑줄. 고급주택과 저급주택이 서로 분리된대요. 동떨어져 있대요. 주거분리. 그럼 우리 시험은요. 틀린 문장은 이렇게 나왔죠. 주거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틀린 말이잖아요. 고급과 저급이 분리되는 거예요. 2번 두 줄 모두 밑줄입니다.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지역에서도 둘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이렇게 꼬아낼 수 있잖아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만 나타나고 인접한 인근지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둘 다 나타납니다. 자, 또 중요한 지문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모 박스는 메타 지문. 자, 지문 보게 되면 지문이 자 항목이 5개죠. 5개. 5개 항목 중에서 세 번째 항목 있죠. 얘가 빈출입니다. 빈출. 자, 이 지문은 지문이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세 번째 항목 보시면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할 때는 자, 인접한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은 좋으니까 주택은요. 할인 아니고 할증되어서 거래되고 인접한 고소득층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할증이 아니고 땅값 떨어지겠죠.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이 지문은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가과정과 주거분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네모 6번. 자, 효율적 시장. 별표되게 되어 있죠. 효율적 시장은 괄호 1번 보게 되면 효율적 시장은 개념이 빠져 있고요. 바로 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효율적 시장만 나왔다면 무조건 정보. 얘가 키워드입니다.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이 된대요.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바로 효율적 정보. 이때 정보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있잖아요.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그 표가 나왔는데 이 표를 바로 되어 있지만은요. 이 표를 한 번 더 간단히 본다면 자,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 두 번째가 준강성 효율적 시장. 세 번째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이때 각각 정보가 반영되는 형태를 본다면 자, 다들 아시겠지만은 약성 시장은 바로 과거 정보죠. 준강성 시장은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정보를 가리킵니다. 현재 정보.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를 포함하고 현재를 포함하고 미래까지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얘가 한마디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다.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얘가 바로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시장이 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죠. 여기까지.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까지의 시장을 가리키고 다른 말로 불완전 시장입니다. 다음에 분석 방법이 있죠.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니까 과거를 분석하자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현재 정보죠. 현재를 분석하자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분석 자체가 X,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다음에 초과이윤. 얘가 가장 잘 나오잖아요. 세 가지 모두는 원칙적으로 초과이윤은 X 모두 초과이윤을 원칙적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 가장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만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가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준강성 시장은 현재 정보까지를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가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예외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 표가 또 더 정확해서 우리 요약집 보게 되면 한눈에 확 안 들어서요. 한 번 더 번거롭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표를 설명을 드렸고 표 아래 보시면 자, 까만 점 4개 보이죠? 항목.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을 모두 밑줄하세요. 초과이윤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밑줄. 얘가 원칙이죠. 약성, 준강성, 강성 모두가 초과이윤은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도 해요. 원칙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75페이지. 괄호 2번요.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과 균형인데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왔다면 자, 앞에서 보았듯이 효율적 시장은 얘가 나왔죠. 어떤 정보가 적과 같이 반영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당 효율 시장은 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충분히 안 나왔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만 나왔다면 바로 뭘 떠올리자? 여백에다가 메모하시면 돼요. 바로 초과이윤입니다.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바로 할당 효율적입니다.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바로 할당 효율적이다. 정반대로 초과이윤이 있으면 비할당이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할당만 나왔다면 바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라고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본다면 앞에서 봤던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분석이 필요가 없고 초과이윤이 언제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둘 다 된다면 둘 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고요. 바로 불안전 시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내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할당 효율점이 나왔다면 요런부터 또 올리고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내려가죠. 정보가치. 정보가치는요, 언제나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계산 문제. 따라서 네모박스, 공식 보이죠? 네모박스 앞에다가 별표 1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가치는 계속 문제 많이 풀어봤지만 오늘도 풀 거예요. 정보가치 이꼴, 자, 확실 동그라미, 빼기 불확실 동그라미. 확실할 때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 가치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요, 이런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은요, 몇 번 나왔느냐? 4번요. 학교론 4번 나왔어요. 그리고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것은요, 언제 나왔냐면요, 올해 시험이 30 몇 회입니까? 3회죠. 그런데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29회 때 나왔거든요. 때가 됐어요, 지금은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정보가치는 올해 시험, 내년 시험 타이밍입니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딱 해놨다가 나왔다. 득점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개선이 복잡해. 지난 시간 보았던 거미식 그림 있죠. 그건 얼마나 쉬워요. 이 짝대기만 잡고 놓고 P, 앞, 다음에 Q, 앞만 구해버리면 답이 그냥 나오니까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 문제는 아쉽지만 작년에 나와버렸잖아. 연타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부가치는요, 29회 때하고 한동안 안 나왔어요. 출제들이 빠삭이 당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이 파트만큼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4번 내려가죠.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 이유는요, 두 번째 줄, 화살표. 밑줄입니다. 맨 끝에 할당 효율을 적이지 못하기 때문 밑줄. 할당 효율을 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얻게 되고 부동산 투기가 성립합니다. 자, 시장은요, 예약집은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 바로 문제 봅니다. 문제집. 자, 문제집은 53페이지에 53페이지. 탑 문제 봅니다. 53페이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 바로 틀렸죠. B자가 빠졌네. 비표준화. 비표준화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 틀리죠. B자가 빠졌네. 비조직화. 틀렸고. 2번 부동산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가 공개된다. 아니죠. B자가 빠졌네. 비공개. 비공개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매매 상방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공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기 때문에 아니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비공개됩니다. 틀렸고. 3번요. 3번 두 번째 줄. 부동산 시장은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을 자유롭게 조절한다. 아니죠. 수요와 공급은 조절이 곤란하다고 했죠. 자유롭게 틀렸죠. 다시 말하면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은 시차가 존재하지. 공급은 즉각 못 따라가잖아요. 따라서 수요 공급은 자유롭게 틀렸고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틀렸고. 4번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을 재개발 등에 의해서 고소득층이 사용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돈리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그러면 상향여가 맞습니다. 다음 문장. 고소득층이 살던 기준주택을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면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죠? 하향여가를 한다. 맞네요. 옵니다. 정답 4번. 다음 페이지요. 고소득층 저구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만큼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졌죠. 그러면 상향 틀렸지. 하향여가입니다. X. 정답 4번입니다. 문제 3번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시장 상황이 변할 경우에 수요와 공급 조절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맞죠?
많은 시간이 걸리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이때 단기적으로 단기 동그라미 이거 장난칩니다. 항상 가격 왜곡은요. 공급 조절이 어려우니까 단기에 발생하지. 밑에다가 장기 X 적어져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꿔 쓰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은 틀린 말입니다. 단기를 장기로 바꿔 쓰면 뭐예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2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분시장을 나뉜다. 부분시장은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이죠.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이죠.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위치, 용도,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시장으로 세분된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이므로 일반 재화보다 법적 제한이 많다. 맞습니다. 법적 제한에 따라서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왜곡될 수가 있고 시장 조정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부동산은 개별성 특성 때문에 상품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불가능하지만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낮죠. 대체가 어렵죠. 따라서 높다가 틀렸고 낮습니다. 그리고 일물가 법칙도 성립된다가 아니고 성립되기가 어렵죠. 틀린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번. 5번은요.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내구성, 고가성 등으로 인하여 불안전 시장이 되는데 다음 중 내구성으로 인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내구성이 뭐죠? 내구성. 뭐 비슷한 말은 영속성인데요. 정확한 말은요. 내구성은요. 효용 가치가 오래가는 지하란 말이에요. 자동차도 몇 년 쓰잖아요. 이것도 내구성입니다. 부산 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인데요. 효용 가치가 오래가는 지하가 오른 내구성입니다. 자, 내구성 문장을 찾아는 말입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다. 이런 바로 부동성이죠. 부동성. 따라서 해당 안 되고 2번 어느 지역은 장기간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생긴다. 지역마다 초과 공급, 초과 수요는 무슨 말이죠? 부동성이죠. 특히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특히 대구 지역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잖아요.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뭡니까? 초과 공급. 뭐 때문에? 부동성이죠. 부동성입니다. 3번요. 상당한 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가 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증가시킨다. 얘는 이제 시간 개념 내구성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되고요. 4번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가 못하다. 바로 고가성이죠. 몇 억씩 하니까 고가성. 해당 안 되고. 5번 수요자, 공급자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이것도 고가성이죠. 따라서 정답 3번이 맞네요. 자, 5번은 추가적으로 내구성. 자, 내구성이 낮다면 얘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바로 감정평가에서 가치, 밸류. 가치, 밸류가 강조가 돼요. 얘는 17회 때 출제되었습니다. 내구성 특성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가치, 밸류가 강조가 된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치가 뭐라고 했죠? 가치. 풀어보게 되면 장래 모든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었죠. 장래 모든 편익이 현재 가치가 바로 밸류,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바로 무엇 때문에? 내구성 때문에, 내구성. 또 내구성 특성 때문에 부동산 금융이 필요하죠. 다음에 특히 내구성 특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되는 것도 바로 내구성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문제 7번. 자, 7번 보시면 주택의 여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여가 과정은 도시의 지역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한다. 그대로 맞네요. 옵니다. 2번 고소득층 생활은 기준주택을 저소득층이 생활한다.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죠. 하향여가 맞습니다. 거꾸로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주택을 재개발 등에 의해서 고소득층이 생활하게 되면 동네가 좋아졌죠. 그러면 상향여가라고 한다. 맞네요. 옵니다. 자, 3번 정부가 저가주택에 의해서 신축을 금지한다.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3번 과정은 제가 정규 시간 때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왼쪽은 고급주택지역입니다. 고급주택지역. 오른쪽은요, 적급주택이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렇게 이동한대요. 얘들이 이동하는 만큼 동네가 나빠지잖아요. 그럼 무슨 여가? 하향여가. 거꾸로 이렇게 이동한대요. 자, 이런 주택이 재개발되니까 피주가 마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진다. 상향여가 한대요. 여기서 고급과 저급의 차이점은요. 고급주택은 건축, 허가받고 지은 주택입니다. 적급주택은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주택, 다시 말하면 무허가 주택입니다. 무허가. 자, 이런 주택은 이제 허가가 나니까 다른 말로 신축이 금지가 돼요. 신축이 금지가 된다. 이런 전제로 출발합니다. 자, 이럴 때 적급주택의 인구가 증가하죠. 정부가 이 서민들에게 못 사니까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자, 인구가 증가하고 보조금이 지급하면 적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죠. 따라서 이만큼 수요가 증가하더라 해서 이때 첫 번째 적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자, 1000개 늘어났대. 수요가 1000개 늘어났대요.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신축이 금지가 됐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때 이동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새 집을 사서 갑니까? 새 들어갑니까? 새 들어가죠. 새 들어간다. 전세대가. 새 들어가는 만큼 동네가 나빠지더라. 얘가 바로 무슨 여가?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따라서 신축이 금지된 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이동하더라. 바로 하향여가. 이 문장이 바로 3번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할 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저가주택의 인도가 상승하는 만큼 초간이 존재하게 되고 초간이 소멸의 순간까지 이동하더라. 하향여가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적급주택은 고급주택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그만큼 이득을 보죠. 정의 외부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5번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하향여가 되어 저소득 가구가 들어오는 현상. 이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동네 나빠졌죠. 이 과정은 바로 침입이죠. 침입. 그래서 개성이 아니고 침입. 개성이 틀렸고 바로 침입. 침입이라고 합니다. 개성 틀렸습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가 과정은 문제가 따른 두 문제입니다. 7번, 8번. 그 중에 한 문제 줄였는데요. 한 문제로. 사실은 우리 문제집은 여가 과정이 문제가 부족한데 제가 부족하다 해놓고 보충 자료에 문제를 더 넣어야 되는데 저도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충 문제가 7문제인데 여건이 빠져가지고 막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어쨌건 계속 다음 문제에 또 보충해 드릴 거니까 계속 풀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좀 빗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58페이지 10번부터가 바로 효율적 시장이죠. 효율적 시장.
10번 효율적 시장이다. 옳은 것은 1번. 자, 1번은요. 첫 단어 시장에 효율성이 나오고 두 번째 줄 효율적 시장이 나와요. 그러면 효율성이나 효율 시장은 이거잖아. 아까 적어드렸는데 정보가 같이 반영이 되면 효율성이죠. 따라서 자 1번 지문은요. 문장이 서로 바뀌었어요. 시장의 효율성은 두 번째 줄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하는 것이고 효율적 시장이 올라가서 저줄 새로운 정보가 지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가리킵니다. 문장이 아래 위가 바뀌었어요. 바뀐 문장입니다. 틀렸고 2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는 누릴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없다. 틀렸고 다음에 3번 준강성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초과를 누릴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요. 약성 시장과 준강성 시장에서는 정상윤은 얻을 수 있다. 맞죠? 그러나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 뿐만 아니라 정상까지 누릴 수가 없다. 자, 강성 시장은 저번 볼까요? 강성 시장은 어떤 경우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상 이윤을 빼야 됩니다. 초과는 절대 누릴 수가 없지만 정상 이윤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이윤을 빼야 됩니다. 초과인은 누릴 수가 없고 정상 이윤은 누릴 수가 있다. 틀렸죠. 자, 5번은요. 준강성 시장에서의 정보의 효율성은 약성보다는 높고 강성보다는 낮다. 이거잖아요. 약성보다는 높지 강성보다는 작다 해서 중간에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12번.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약성 시장은 기술적 분석 맞네요. 기술적 분석에 의한 자료를 통해서는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 맞죠? 옵니다.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정상 이내 획득이 불가능하다. 오, 단어가 이상하네요. 초과 이내 획득이 불가능해요. 정상 이윤은 얻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내 획득이 불가능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입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정상 이윤 틀렸고 초과 이윤입니다. 3번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다. 맞죠? 언제나 초과이 없잖아요.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옳은 지문이고 4번 불완전 시장 경우도 우수한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되는 기업이 똑같으면 초과는 없잖아요. 없으면 할당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틀린 답 2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14번요. 14번. 자, 14번 문제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과 정보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개념이 뭐라고 했죠?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초과이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초과는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 대안과 예금, 주식, 채권 등 다른 투자 대안 사이에서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이 되었다. 이러면 초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오, 맞습니다.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 맞습니다. 만약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초과이 생기겠죠. 그러면 할당이 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윤도 생기지 않고 특유도 생기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4번요.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해서 불확실을 뺀 것이다. 확실 빼기 불확실은 정보 가치 맞잖아요. O입니다. 5번요.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일 경우야. 1000만 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획득하면 초과는 생기잖아요. 생기게 되면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초과는 생기게 되면요. 할당이 될 수가 없다. 즉 비할당입니다. 틀린다. 5번 틀렸고요. 자, 15번은요. 계산 문제인데 얘는 잠시 보류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면 따로 보충 자료 문제 먼저 풀어봐요. 보충 자료. 프린터 봅니다. 자, 프린터 보시면 보충 자료 문제가 1번, 2번 풀었고요. 1번, 2번. 3번과 4번 두 문제가 바로 시장 문제거든요. 3번, 4번 보겠습니다. 3번, 4번. 3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시장 맞잖아요.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완전 경제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이때 2번 완전 경쟁의 조건으로는 동자, 다정, 안기했죠. 동질성,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완전한 정보. 맞네요. 옵니다. 2번요.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수급 조절이 쉽지가 않다. 공급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인데요. 이것도 제가 늘 주의하죠. 항상 가격 왜곡은 단기에 발생하지 장기적으로 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장기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단기니까 맞는 말입니다. 4번요. 4번은 기출문장 과거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요즘은 잘 안 묻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잘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바로 은행의 용자를 말하죠. 예. 그러면 이절과 같은 금융비용의 저하, 무슨 말이죠? 이절이 하락한대. 이절이 하락하면요. 수요 증가 맞죠? 이절 하락은요. 공급자도 유리하겠지. 공급자 비용을 그만큼 감소를 시키면서 공급 감소가 아니고 공급도 증가되겠죠. 공급 감소가 들렸고요. 공급도 증가시킨다. 이자율 하락, 금융비용의 저하는 수요도 증가시키고 공급도 증가시키잖아요.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 맞습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4번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4번요.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시장이 약성시장이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지표로서는 결코 정상 이유는 얻을 수가 없다. 문장이 이상하죠. 자, 결코 정상 이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정정하자면요. 원칙적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틀렸고. 2번은요. 할당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기회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선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면 초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초과를 얻을 수가 있으면요. 할당입니까? 비할당입니까? 비할당이죠. 그래서 2번은요. 첫 단어 할당이 틀렸고 비자가 빠졌네. 비할당 시장이죠. 비할당 시장이 바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비자가 빠졌습니다. X. 3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 필요하다. 아니죠. 강성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비용은 필요 없다. 틀렸습니다. 4번요. 부동산 시장도 정보에 있어서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죠. 할당이 될 수 있다면 이때는 투기가 건절이 됩니까? 건절이 안 됩니까? 할당 효율적이면 초과인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초과인이 없으면요. 투기가 건절될 수가 없다가 아니고 건절될 수가 있다. 틀렸고요.
자, 5번이 정답이네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까지 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되는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뒤에 것도 맞죠? 옳은 지문은 5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쉬었다가 계산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